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보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 장 끝나고 좀 일찍 뭐 밥을 먹고 뭐 반주라고 해야 될까요? 뭐 맥주 한 캔 정도? 한 병 정도 마시면서 한 5시 반, 6시에 저녁을 좀 먹었는데 한 6시 반에 좀 잠이 들었는데 그대로 뭐 새벽까지 그냥 잠이 들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시향도 제대로 작성도 못하고 어 영상도 작성을 못하면서 미리 공지를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침에 8시에 장 열리고 저녁에 8시에 끝나고 하다 보니까 어우 정말 이 풀장을 다 보면 너무나 피곤한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어제 아무 코멘트도 남기지 못 드려서 죄송한 마음이고요. 오늘 여러분들 시장 좀 어떠셨습니까? 어제 시장 좀 어떠셨습니까? 어제 이제 사실 저는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딱 한 종목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 막판에 뭐 종배로 한전산업 의견을 드리고 유통주 그나마 종가 베팅 할 만하다 정도가 이제 어제 시장이었었는데 어제의 시장을 그냥 한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그냥 이야기해 드린다면 못난이 주식들의 화려한 부활의 장세가 최근에 특히 이제 이번 주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마트가 뭐 잘났습니까? CJ 대한통운 멋있나요? 그다음에 뭐 현대 GFNG 홀딩스, 현대 홈쇼핑의 자회사죠. 이런 종목군들이 아주 화려한 종목인가요? 아무튼 국내 유통주들이 이번 주에 날 잡아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날 잡아서 잡아서 최근에 이제 쿠팡 이슈로 뜨거웠던 부분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새벽 배송 풀어준다라는 이 모멘텀이 생기니까 이 모멘텀에 더해서 일단은 날 잡고 좀 올렸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의 춘절이 다가오고 있죠. 춘절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춘절에 당연히 많은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거고 한일령으로 인해서 일본으로 가야 될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니까 이런 점도 도움을 주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 이그전이라고 아실란가 모르겠지만은 KB증권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그전에 이은택 연구원이 맞췄죠. 5천 포인트를. 그러니 그 양반 팀에서 주가가 폭등하면 그 다음 연도에는 내수가 회복이 된다. 이렇게 코멘트를 어제 날려놓으니까 시장이 더 뜬거온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 시절과 때에 맞춰서 이 히어로가 나와요. 히어로들이 있어요. 이 히어로라는 말은 그 시대에 조금 잘 맞추는 애널리스트들이 존재하죠. 애널리스트. 그 애널리스트 스페셜리스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이번에 유통주에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약바이오라든지 특정 이 산업군을 볼 때 그 누구보다도 이 종목군들의 정보를 더 많이 알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 이 애널리스트들인데 그 시대에 맞는 애널리스트가 존재합니다. 지금은 얘네가 이 팀이 잘하고 있으니까 이 영향이 컸겠구나. 저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유통주나 이런 종목군들이 장기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내려요. 올라가다가 분명히 꼬꾸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무튼 이번 주는 이러한 못난이 종목군들의 순환이 펼쳐지는 장세가 연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고 아직 좀 덜 올라간 한두 종목 정도 소개를 시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설 연휴까지 해서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스타일은 천천히 종목군들, 그러니까 추세를 그리는 종목군들 하단에서 계속 사 모으던지 평일에는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주도주를 명확하게 찍어 드립니다. LG전자 다른 거 없이 그냥 LG전자. 최근에 시장의 대장은 하나솔루션. 예? 원전의 누구 그냥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 말이 필요 없죠. 뭐가 정확히 왜 이유 근거가 없으면
아무리 잘 나가는 종목도 그냥 매매를 안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주식하면서 특히 단기 매매에서 손실 보는 거는 어중이 떠중이 필요 없는 종목을 매매해서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근데 강한 종목이 뭔지만 알아도 그 안에서는 사실은 손실을 덜 보겠죠. 볼 수는 있는데 딱 그 관점으로 제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분만 하실 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의 상단은 막혀 있으나 못난이 주식들의 화려한 부활의 장세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로 저는 판단합니다. 유통주는 여기서 더 올라가면 단기 고점입니다. 이 정도 오른 것도 굉장한 거죠. 테마 순환은 지속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NXT에서 재건 섹터가 매우 뜨겁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재건의 바람도 동시에 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말이 많은데 5월 15일 날까지 트럼프 미국 쪽에서 못을 박아버리네. 못을 안전보장 철회한다 라고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이 움직임이 좀 화려하다라고 해야 될까? 좀 급박한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겠냐. 미국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뭔가 그러니까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 시점까지 다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정말로 안 갔던 종목이 LG전자였는데요. 오늘 LG전자가 화려하게 부활하고 애플카 이슈로 과거에 상한가 갔을 때의 거래대금이 최상단이었는데 그만큼의 육박한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영향이 가장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지컬 AI 시대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LG전자에 이제 붙으면서 주가의 릴레이팅이 시작되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NXT에서 추가 상승이 안 나와서 내일 밀렸을 때 어떻게 좀 볼지에 대한 전략으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그 밖에 이제 원전도 뜨거웠는데 사실 원전은 어제 종배 차원에서 좀 들어갔으면 괜찮았지 오늘은 고점에서 들어가긴 좀 애매했던 부분인 것 같고, 나머지 이제 금융, 생명 쪽에서도 좋은데 한화생명 참 좋아 보입니다. 한화생명 오늘 사실 종가에 회원님들 배팅을 시켜주려다가 끝내 배팅을 못 시켜드린 게 하나생명이었어요. 고민하다가 NXT 좀 보면서 하려고 했던 게 하나생명이었다. 이렇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뭐 상승과 하락 종목수는 코스피는 상승이 좀 많았고 코스닥은 하락이 소폭 많은 시장 속에서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는데 코스피는 1%나 뛰면서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센데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내각이 과반 그 이상을 넘겨버리면서 그냥 이 정권의 지지율로 인한 주식시장의 폭등이 연속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도 코스피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코스피는 신고가 근처입니다. 오늘의 코스피의 장중 고점은 쓰리봉을 만드는 구간이라 돌파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돌파를 시킨다면 당연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돌파가 나오면 무난하게 돌파가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면 지수는 상단에 받쳐놓은 상태에서 종목 장세만 계속 펼쳐질 확률이 매우 높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장세가 코스피 안에서 돌겠죠. 코스피 안에서 우량한 섹터 안에서 어떤 게 갈지에 대한 그냥 머리 싸매고 연구하고 박터지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 결국은 돈하고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힌트는 제가 드리겠죠. 힌트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 잘 보시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맞출 수는 없는 것 같아. 요즘의 시장은 저도 이게 뭐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회원님들한테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맞춰요? 여러분들 신입니까? 근데 방향성에 돈과 차트의 흐름의 흔적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서 강한 종목군들 안에서는 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면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유동성 측면에서는 코스피도 많이 약화가 돼가고 있어요. 코스닥은 훨씬 더 약합니다.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강한 시장이구나. 코스닥은 절실하게 ETF의 힘이 필요한데 아직은 ETF의 힘이 좀 들어오지 않는구나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오늘 그 9시 30분을 기점으로 대량의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좋은 흐름이었고, 코스피를 올려준 거는 삼전, 현대차, LG전자, 그리고 금융주, LG전자, 금융주, 생명 이렇게 올려줬던 부분이었다라고 좀 보여져요. 자, 이어서 보면 오늘 지수는 완전히 코스닥과 코스피가 좀 갈리는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뭐 이걸로 좀 보도록 하죠. 이걸로 오늘 보면 뭐 양 시장 다 보면 코스닥은 오히려 아침에 좀 더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코스피는 아침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바로 내려꽂는 흐름 속에서 좀 갈렸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에이프릴 바이오에 호재가 있으면서 제약바이오가 좀 좋았어요. 그래서 덜 빠졌는데, 시작하면서 뭐 나머지 반도체가 떨어지면 떨어졌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성과 닉스가 빠지면서 현대차까지 같이 밀리면서 빠졌는데, 코스피는 이렇게 강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일단 뭐 삼전 플러스까지 돌렸고, 현대차가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왔고, 금융주들 너무 좋았고, 유통 좋았고, 응? 다 좋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코스피는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었다. 코스피는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흐름으로 전개가 됐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수급적으로 이렇게 그냥 뭐 해석을 하고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현재 못난이들의 반격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뭐 큰 틀에서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황은 최근 AI 소프트웨어 하락 이후 진정이 되었다가 또 새로운 제품의 등장에 다시 빠지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뭐 비테크들은 좀 올라와 주고 하는 등 특별한 시황의 변화는 없습니다. 대신 미국은 소비가 정체가 되었다. CPI 발표를 앞두고 있다. 고용이 둔화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증시와 연동되는 종목군들은 그렇게 좋을 이유는 없는데, 아무튼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좀 강하구나, 이 정도는 좀 있습니다. 사실 국내 연동될 종목군들은 최근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요. 이상해요. 아무튼 안 맞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국내 증시의 상황이 훨씬 강세의 흐름을 미국보다는 보이고 있는 시장이구나, 유동성이 좋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시에 지수 자체는 신고가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 뭐 삼성과 닉스가 뚫어버리기 전까지는 지수는 올라가기 좀 어려우니까, 그냥 지수가 버티는 상태에서 나머지 업종과 종목에서 순환매가 나올 거니 그 순환매를 노리는 전략으로 설 전에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종목은 뽑아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보험생명에서 하나가 지금 캐치가 돼가지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NXT에서 좀 올라와서 이미 사놓고 있는 거라 이거는 사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반도체 쪽은 무난합니다. 소부장 쪽이 최근에 많이 좀 내려왔는데요. 오늘은 좀 패스하고 내일 더 떨어진다든지 혹은 모레 더 떨어진다든지 했을 때 반도체 쪽을 설 연휴 전에 좀 잡아놓고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잡아놓고 가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형주 쪽은 쉽게 밀리지가 않아요. 지금 쉽게 밀리지가 않아서 대형주 쪽은 좀 잡기가 어렵고 소부장 쪽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국장 유통 섹터, 소비 섹터의 대반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뭐 새벽 배송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더 강하게 불거졌고,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던 스타 애널리스트 단에서 갑자기 종합주가 지수가 폭등하면 그 다음 해에 내수가 좋아진다. 뭐 저는 사실은 이런 거 뭐 동의하지는 않아요. 뭔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수가 좋아진다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불타는데 기름을 뿌려버린 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힘에 의해서 좀 더 올라왔습니다. 어제까지는 제가 봤을 때 유통주 건드는 거 오케이, 대찬성. 왜? 저도 샀으니까, NXT에서 어제 좀 샀으니까 대찬성. 그러나 나머지가 별로인 것 같아요. 딱 오늘까지
흐름이었던 것 같고,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보유자들은 잘 차익 실현하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딱 이런 부분에서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뭐 금융 지금 많이 올라왔죠. 생명 쪽도 보험 쪽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3월 달에 뭐 벚꽃 배당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분리과세 이슈도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험사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보험 쪽에 뭐 DB도 뭐 신고가 영역, 삼성생명 뭐 등등 종목군들이 많이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그동안 좀 저도 안 봤는데요. 끼가 있는 종목이 있죠. 하나그룹이 끼는 정말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그룹주 안에서. 그래서 원래 보험 쪽에 파동을 강력하게 그렸던 종목 중에 시총 상위가 하나생명이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생명을 뭐 NXT에서 좀 밀려서 내려온다든지 했을 때, 혹은 내일 좀 밀렸을 때 뭐 손절 잡고, 어떤 종목이라든지 손절은 뭐 생각은 해두고, 하나생명 좀 잘 보시면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이제 원전 섹터라든지 뭐 이쪽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이 올랐죠. 그러게 되면 한동안은 좀 못 갈 것 같은데요. 대형주 관점에서 한국전력이라든지 계속 좋을 수 있으니까, 한국전력 같은 거는 계속 좋을 수 있으니까 긍정적이게 봐도 되고, 그렇게 크게 손실 볼 종목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나머지 이제 뭐 한전산업, 우리기술, 특히 이제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유진로봇이 비슷한 이 패턴을 그리면서 급등 모양새를 그렸는데, 오늘의 우리 기술이 어제의 유진 로봇과 거의 흡사한 형태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줘요. 그렇게 되면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내일은 원전을 좀 보지 마시고, 자, 재건 쪽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재건 쪽은 사실 어제, 그저께죠? 어젠가? 참, 문자로 추천했던 게 현대건설이었어요. 돈이 먼저 지금 이쪽에 돌고 있었다라는 거죠. 돈이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지만, 시장에서 대장주를 어떤 종목으로 보고 있구나, 이거를 명확하게 보고 나중에 이제 재건 관련해서 일정이 나왔으니까 어찌 됐든 5월 15일 전에 정리해라.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에서 대선 날짜도 나올 것이고 국민투표 날짜도 나오겠죠. 지금이 2월 11일이니까 금방금방 가지 않겠습니까? 3월 달에는 뭐가 나와야 되니까, 이 기대감에 주가가 빠져도 다시 올라오는 힘이 생겼다, 일정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재건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의 하이라이트 종목은 다른 게 아니라 LG전자입니다. 지금 NXT에서 좀 밀리고 하는데요. 두 가지 관점을 보면 돼요. 어디서 돌파가 나왔냐. 12만 4천원에서 돌파가 나온 거예요. 12만 4천원. 그리고 강력한 저항 구간이 12만 5,500원에서 원래 12만 6,900원이 강력한 저항 구간인데, 이 자리를 강하게 뚫고 장중에 12만 8천 얼마까지 올라갔으니, 이 구간이 이제 NXT에서 뭐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죠. 그런 관점에서 뭐 조정을 보인다면 한번 봐볼 수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워낙 거래 대금이 많이 터져 있는 종목에서 바닥권에서 이쪽도 피지컬 AI라는 부분이 터졌고요. 사실 저는 LG에 대한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애플이 외주를 맡긴다면, 나중에 이 로봇의 외주를 맡긴다면 애플이 LG전자뿐이 없지 않을까? 뭐 폭스콘도 물론 있겠지만은 중국이라는 이슈 때문에 이 다음에 한다면 LG전자뿐이 없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LG전자를 접근한다면 조금 다른 관점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태양광의 대장주 계속 잘 봐야 될 것 같고, 5만원이 돌파되면 또 한 번의 강력한 파동을 앞두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눌림에서 하나솔루션은 계속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이 제 기준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도 어찌 보면 에이프릴 바이오에 굉장히 좋은 재료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도 NXT에서 사서 상한가에 판 게 굉장히 후회돼요. 그냥 상에 들고 넘어갈 걸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온 내용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에이프릴 바이오에서 에보뮨에서 나온 내용은 말 그대로 사파 플랫폼을 활용해서 임상을 했는데, 이게 글로벌리 한 두피젠트라는 이 아토피 치료제 24조짜리를 넘는 성과를 냈다라는 것 자체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제약바이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이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구나. 제약바이오 끝나지 않았구나. 잘 봐야 되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코스닥이 최근에 계속 안 좋죠. 여기서 좀 더 밀릴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개인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늘까지는 매도를 해야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날일 거예요. 오늘까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오늘까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매도 물량이 나왔을 것이고, 또한 내일도 빠진다면 그런 거죠. 개인들 입장에서 설 연휴에 뭔가 글로벌리하게 뭐 문제가 터지면 어쩔까라는 우려감들, 불안감, 심리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증시가 굉장히 뜨겁죠. 굉장히 화랑이죠, 여러분들. 그럼 설 연휴에 사람을 만나면 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요새 주식시장 너무 좋더라. 근데 부동산은 정부에서 잡는데, 나도 주식 한번 해볼까? 뭐 사는 게 좋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뭐 코스피는 당연히 우량주에 대한 말을 할 거고, 코스닥은 당연히 요새 ETF 사는 거야. 누가 코스닥 개별주 아니? ETF 사는 거야. 이런 소리가, 저는 그냥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이런 말이. 왜냐면 많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답을 드리니까.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렵지만. 자, 빠르게 종목군들 볼게요. 뭐 삼정관 익스는 뭐 그냥 고점에 있으니까. 오늘 현대차가 21선에서 바닥을 지지하고, 오늘 오랜만에 지속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랜만에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안 샀죠. 근데 오랜만에 양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거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 11선이 49만 5천 원이니까 만약에 밀리면 49만 5천 원 라인에서 그냥 매수 관점에서 이제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안정화 단계에 현대차가 들어갔구나. 현대차도 똑같이 뭐 로봇이니까 로봇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LG전자가 상당히 강한 흐름인데요. LG전자는 종목을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여기서 제대로 매매가 안 돼가지고 할 때 눌림 기다리다가 좀 아쉽게 매매가 돼서,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서 뭐 12만 7천 원에 좀 팔면서 나왔는데, 뭐 첫 번째에서 제대로 물량을 못 모아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조정을 받으면 좀 떨어지면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NXT에서 더 올릴지 아직은 모르겠네요. 아직은 모르겠고, 워낙 바닥권에서 굉장히 큰 거래 대금 동반한 박스권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 좀 밀리더라도 어찌됐든 13만원을 트라이하러 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 종목을 좀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LG전자는 뭐 LG전자를 위시해서 아크릴이라는 종목이 올라왔는데, 내용은 좋은 것 같지만 막 돌파할 만한 종목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LG전자와 아크릴이 함께 올라왔구나, 뭐 이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말했고 아크릴 말했고, 자, 소부장 쪽은 당연히 코덱스 레버리지 ETF를 함께 보면서 11선 21선 근처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는 이런 구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소부장단의 종목군들이 좀 내려오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도 괜찮고요. 원익 IPS도 좀 내려오면 봐볼 생각이고요. EUV 쪽은 참 좋게 생각을 하는데 종목군들이 다 위에 있어서 좀 지금은 진입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테스라는 종목도 또 내려오면 좀 봐도 되겠죠. 전공정,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두 가지가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HD 현대 건설기계 일단은 신고가를 만들어 버렸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자 영역이라고 보여주고, 엊그저께 추천은 했는데 제가 매수가를 수정해서 공식적으로는 잡히지 못했습니다. 일부 회원님들 매수하신 분한테는 여기 박스권 돌파할 때
돌파 이후에 팔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매도하라고 말씀드려서 지금 구간에서 사는 거는 좀 어렵겠다 생각이 들고, 이 전진건설 로봇이 이 재건 쪽 테마 안에서는 좀 뜨겁게 움직입니다. 히어로 종목, 즉 1등 테마 종목을 만들 때는 아마 전진건설 로봇하고 SG 이 두 종목이 되지 않겠냐,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시간 외에서는 SG를 상한가를 좀 만들어 놨어요. SG를 상한가에 만들어 놔서 SG와 전진건설 로봇 두 개, 여기에 이제 대동기업까지 한 3개 정도 종목을 놓고 재건 종목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SG, 대동기업, 전진건설 이렇게 3개 정도만 테마로 엮일 수 있으니 그 정도 선에서 좀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유통단에서는 단기에 여러분들, 단기에 이런 유통주가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10만원짜리를 오늘 16만 5천, 65만원, 65%를 3일 만에 만들었죠. 이마트도 단기에 많이 올라와서 40% 정도 올라왔고요. 롯데쇼핑도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뭐 현대, 뭐 GF홀딩스 등등등 단계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더 먹을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우리기술 오늘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피레치 만들어 놓고 매집을 한 주체가 있었죠. 그들이 올렸기 때문에 내일 추가 상승 때에는 잘 파는 게 좋을 것 같고, 유진 로봇이 비슷한 성격이에요. 이렇게 올려놓고 NXT에서 올린 거죠. NXT에서 상한가 만들고 추가로 급등시키면서 올렸는데, 이 올린 쪽에서 다 팔아먹었을 개연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꼴 날 수 있어요. 이 꼴 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 유진 로봇이 이렇게 떨어진 거 당연히 우리 기술도 비슷하게 떨어질 때 한전 기술도 같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보험 생병 쪽에서 특히 하나그룹주는 저는 참 강하다, 그룹사가 좀 강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2021년도에 만들어졌던 이 고점과 그 다음에 2025년도에 만들어졌던 이 월봉상 고점 4,545원, 이 고점을 지금 이번 주에 과연 돌파할지 좀 약간 주목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돌파 전에 들어가서 돌파를 확인하고 확실히 돌파가 되면 좀 홀딩하는 거고, 돌파가 안 되면 중간에 팔아버려야 되겠죠. 근데 돌파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생명은 좀 봐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손해보험은 위에가 좀 저항 매물이 좀 많은 편이에요. 많은 편인데 하나생명이 오히려 시가총액이 더 비싸고 더 무거운 종목이지만 뚫리게 된다면 오히려 이쪽에서 기회가 더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 봅니다. 나머지 이제 뭐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종목들,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뭐 조정을 받더라도 굉장히 큰 유동성이 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서남이라는 종목도 참 재밌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매매 좀 서남도 매매를 좀 했었고, LG전자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아크릴도 하고 뭐 몇 개 매매를 했는데 이 친구도 좀 재밌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한전도 중배로 넘어왔었고, 아무튼 여기까지만 일단 좀 보고 LG전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